세상에 여러분이 만약 이런 일을 겪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김현주 평론가님? 네, 엊그제 11일이죠. 부산 연제구의 오피스텔에 홀로 살고 있는 한 30대 여성이 지난달에 본인이 겪었던 황당한 일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어허.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 혼자 살고 있던 30대 여성은 지난달에 혼자 5일 정도 해외여행을 갔다가 지난달 18일 오전 10시쯤에 집에 돌아왔는데 어허. 집에 돌아오고 보니까 그 문손잡이 도어락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본인 게 아니고 생전 처음 보는 게 설치가 되어 있었다고 어머?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혹시 호스를 잘못 알고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집이 아닌가 하고 좀 두리번거리기도 했었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 집이거든요. 어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현관 앞에 있어야 될 택배도 사라지고 없었다고 합니다. 어머, 아니 보통 이게 저게 우리 잠금 장치 띠띠띠띠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 도어락이 잘못돼 있으면 생전 못 보던 게 있으면 잠깐 한 두 걸음 물러나서 호수를 보잖아요. 잘못 내가 한층 더 올라왔나? 또 덜 올라왔나? 하고 몇 톤인지 보잖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정말 자기 집 호수 잘못 본 거 아니었어요? 자기 집이 맞습니다. 이 30대 여성은 이 오피스텔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은 상황에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 경찰은 곧바로 지문 감식반과 함께 현장에 출동합니다. 이어서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현관문을 강제 개방했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1시간 반 정도가 소요됐다고 합니다. 어머. 그런데 네. 현관문을 강제 개방해 보니 네. 놀라 자빠질 정도의 장면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어머. 여성과 일면식도 없던 한 40대 남성이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 이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 곧바로 현행범 체포됐고 다만 흉기나 다른 범죄 계획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일이에요. 문을 열었더니 생전 일면식도 없는 남성이 자기 이 여성의 침대에 자고 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대체 남성은 누구예요? 그러면 장윤 변호사님. 일단 노숙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부산에 내려와서 노숙을 하는데 한 사람과 이야기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하고 좀 잠 좀 잤으면 좋겠고 좀 푹 좀 씻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이 집 들어가서 원하는 대로 씻고 주무시면 된다라고 이 집을 알려주면서 들어가라고 해서 나는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머. 아니 근데 이거 얘기를 들을수록 더 해괴망측하고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안진용 기자님. 이 노숙자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 없는 게 그 사람한테 그러면 그 집이 당시에 빈집이란 걸 누가 어떻게 하고 그 노숙자한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네, 체포하루 전날인 지난달 17일로 돌아가 보면은요. 일단 이 남성, 이 오피스텔의 관리인을 찾아가서 내 집인데 문을 좀 열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관리인이 거절을 했어요. 이때까지 대처를 잘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성, 돌연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무려 35만 원을 내고 자기 마음대로 도어락을 교체한 뒤 들어간 겁니다. 어머. 그리고 이 집주인 여성이 도착할 때까지 하루 동안 이 집에서 지냈고요. 게다가 이 남성, 태연하게 여성의 택배도 집 안으로 가져다 놓고 또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다가 먹는 등 기행을 일삼았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웃기잖아요. 노숙자 신분인데 열쇠 수리공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 도어락을 교체했는데 35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노숙자가 35만 원이 수중에 있어요 또. 그런데 웃기잖아요. 이거 또 웃긴 게 있잖아요. 그 열쇠 수리공은 그 말만 고지고대로 믿고 그걸 바꿔줘요? 교체를 해줘요? 그런데 김현주 평론가님, 이 모든 말들이 앞뒤 진술이 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여성분 입장에서는 며칠 사이에 자신의 집이 공포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 집 생각만 하거나 혹은 거기에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섭고 힘겹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덧정이 없다 그럴까요? 어머. 빨리 어디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집을 내놓고 보증금도 돌려받기 전에 지난달 30일에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어허. 하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네. 이분이 굉장히 지금 심리적으로도 불안한 상태고 여러 가지 신체 증상도 나타나고 있어서 수면 장애에 탈모에 알러지 증상에까지 시달리고 있고 심지어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누군가 이 집으로 들어갔다고 했다는데 과연 그게 누구인지 네. 지금 이 범죄 동기가 무엇인지 범인이 명확한 진술도 안 하고 있는 데다가 검찰 수사에 협조도 안 하고 있어서 매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진이요.
이 사연을 제보하신 분이 올려준 사진인데 저게 뭐냐면 도어락을 뜯어낸 거예요. 현관에 문에 도어락을 뜯어내고 해체한 뒤에 찍은 사진이 너무 황당하잖아요, 지금. 저기에 자기가 해외여행 가기 전에 있던 자기가 원래 했던 도어락이 다른 걸로 바뀌어 있어서 둔갑해 있어서 경찰과 열쇠 소리공분을 불러서 뜯어내고 들어갔더니 여성분 침대에 웬 남성, 일면식도 없는 남성이 자고 있는데 이런저런 말을 쏟아낸 거예요. 그런데 애초 궁금증으로 돌아가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노숙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잘 데가 없다고 하소연하니까 그럼 거기를 가봐, 거기가 빈집일 거야 라고 알려줬다는데, 그럼 대체 그 알려준 사람 대체 누구예요? 이 집이 비어 있음을 알려준 제3의 인물이 관심의 초점이 될 텐데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렇지만 경찰에 따르면 이 제3의 인물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봤지만 현재까지는 확인된 인물이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변명하기 위한 진술일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수사는 계속될 예정입니다만 적어도 이 남성은 도어락까지 교체해가면서 빈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빈집임을 확신했다는 의미인데 제3의 인물이 알려주었거나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안에 사람이 있는지 여러모로 확인해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남의 집에 버젓이 침대까지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저 남성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장유미 변호사님. 구속됐습니다. 아하. 뭐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일단 경찰은 구속 이후에 검찰로 송치를 했는데 이 남성 받고 있는 혐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물손괴. 왜냐하면 남의 집 멀쩡한 도어락을 뜯고서 교체한 뒤에 집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거침입인데 이건 타인의 주거의 안정을 상당히 훼손한 그런 행위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 혐의로 구속된 상황입니다. 뭔가요? 냄새가 나요. 보세요. 이 남성이 노숙자잖아요. 그런데 열쇠 소리공을 불러서 3만 5천 원도 아니고 35만 원의 거금을, 상식적으로 노숙자가 35만 원 수중에 있어요? 그렇다면 혹시라도 그냥 드는 생각입니다. 합리적 추정이에요. 누군가 이 여성을 오랫동안 스토킹 해왔거나 해서 이 여성이 해외여행 간 걸 알고 이 여성 집이 빈집일 거라고 알고 이 남성에게 정말 말해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수고비 대가성으로 거액을 줬을 수도 있잖아요. 반드시 이 노숙자라는 사람 면밀하게 조사해서 다른 사람도 연관돼 있는지 밝혀내 주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 피해 여성 그나마 불안감을 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